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근로시간, 임금 이런 부분들, 근로계약서에 이제 명시돼야 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근로시간. 근로시간이라고 하면 법적인 개념을 보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 와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그다음에 교육하는 시간, 이것도 이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죠. 그리고 대기 시간, 이런 것들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일은 하지는 않더라도 일을 할 준비를 내가 하고 있는 시간들, 대기 시간이나 그 업무 준비 시간,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일에 투입하기 위해서 내가 대기하고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정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개념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지금 근로기준법에서 보면 성인의 경우, 성인은 만 이제 18세 이상자죠. 성인의 경우에는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8시간을 하게 되면 40시간을 채우려면 주에 5일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일 8시간, 주 5일 근무. 그래서 주 5일 근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죠. 그래서 법정 근로 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으로 의미를 하고요. 청소년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 근로 시간이 하루 7시간, 일일 7시간, 일주 35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보다는 1시간씩이 짧아요. 그 다음에 소정 근로 시간은 이러한 법정 근로 시간 이내에서 노사,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 일반 근로자들은 법정 근로 시간만큼 소정 근로 시간을 보통 그 약정을 하는 경우가 통상적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근로자들, 통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통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 이렇게 이제 하기로 약정을 하는 근로자들이 이제 통상 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법정 근로 시간,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법정 근로 시간이 이제 소정 근로 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보다는 적겠죠. 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근로 시간 이내에서 예를 들면 하루에 4시간씩만 하기로 하자. 그다음에 일주일에 뭐 20시간만 하기로 하자. 이렇게 법정 근로 시간 이내에서 적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정 근로 시간은 법정 근로 시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정한 시간을 이제 소정 근로 시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야간 근로. 쉽게 말하면 연장 근로, 연장해서 하는 근로, 휴일 근로는 휴일에 하는 근로, 야간 근로는 야간에 하는 근로를 각각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연장 근로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 근로라고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말씀드렸듯이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입니다. 이거를 초과하게 되면 연장 근로예요. 둘 중에 하나를 초과하면 연장 근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을 초과를 해요. 그런데 초과한 근로까지 다 합쳐서 일주에 40시간을 초과는 안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일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 근로가 아니냐? 아닙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 초과한 부분은 연장 근로입니다. 왜 이 연장 근로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연장 근로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는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 근로 시간이라고 하고 법내 연장 근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루에 8시간 미만
또는 주 4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로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하루 4시간씩 5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4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하루에 2시간을 더 시켰어요. 그러면 하루에 6시간 근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소정 근로, 내가 처음에 정한 근로 시간인 4시간을 초과를 했습니다. 2시간을. 그러면 이 초과한 시간도 법내 연장 근로라고 합니다. 이것도 연장 근로의 개념이죠. 그래서 연장 근로는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를 하거나 아니면 당사자 간에 정한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를 하는 이것을 이제 연장 근로라고 합니다. 이 연장 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일주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일주 한도는 12시간을 한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 지금 근로기준법에서 일주라고 하면 7일을 의미해요. 7일. 일주는 7일을 의미하고 이 7일 동안의 연장 근로는 총 12시간을 초과를 할 수가 없어요. 12시간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18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1일 1시간, 일주 5시간을 초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일 1시간, 일주 5시간이 연장근로 한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휴일 근로는 휴일에 하는 근로를 이제 휴일 근로라고 해요. 이 휴일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법정 휴일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한 휴일, 이 휴일에 하는 근로를 이제 휴일 근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야간 근로입니다. 야간 근로는 야간에 하는 근로. 그러면 야간이 과연 몇 시를 야간이라고 하느냐? 근로기준법에서는 야간 근로, 야간이라고 하면 22시, 밤 10시죠.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06시 이 사이에 해당하는 근로를 야간 근로라고 합니다. 야간 근로. 그래서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야간 근로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계산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가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 휴일, 야간 근로의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 시간입니다. 휴게 시간.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보면 점심시간이죠. 통상 점심시간을 뭐 12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지정을 하죠. 그런데 그 점심시간은 내가 뭐 사업장 안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사업장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내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이 시간을 이제 휴게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에는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근로자의 경우 예를 들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장에 머무르는 시간은 9시부터 저녁 6시 18시까지 9시간을 머무르게 돼요. 9시간. 그런데 여기에 점심시간을 보통 1시간을 부여를 하죠. 그래서 점심시간 1시간은 이제 휴게 시간으로 해서 1시간을 빼게 되면 사업장에는 9시간을 머무르지만 실제 근무 시간은 8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에는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이 휴게 시간의 부여 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소 부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그러니까 30분보다 더 많이 부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30분 이상은 부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이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이상. 좀 전에 제가 예시를 말씀드렸듯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1시간 휴게 시간을 부여하게 되면 근무 시간이 딱 8시간이 되죠. 그리고 휴게 시간 1시간 부여. 이렇게 맞춰지기 때문에 통상 이제 사업장에서 9시 출근, 6시 퇴근, 그리고 하루 8시간 근무라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 도중에 부여를 해야 돼요. 근무를 시작하는 시점 또는
끝나는 시점에 부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9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근무를 하고 휴게 시간을 5시부터 6시까지 퇴근 시간 그 사이에 부여를 한다. 그래서 5시에 빨리 퇴근을 시키겠다. 그러면 9시에 출근을 해서 17시까지, 5시까지 8시간을 휴게 시간 없이 근무를 시키고 1시간을 빨리 퇴근시키면 안 되느냐? 이거는 법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 시작 시점 또는 종료 시점에 부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도중에 부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도중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가운데 시점에서 부여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근무 시간 그 내에서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부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휴게 시간에 대기를 시킨다든지 다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대기를 하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자유롭게 이용을 한다고 하면 사업장 밖을 벗어나서 외출도 가능하고 내가 근무가 아닌 내 사생활, 내 개인적인 임무를 보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노동부 행정 해석이나 이런 이제 유권 해석들을 보면 휴게 시간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휴게 시간의 장소, 휴게를 하는 장소를 제한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게 이제 경비 업무를 하시는 분들, 야간에 경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이제 휴게 시간을 부여를 합니다. 뭐 가수면을 좀 취하기도 하고 그 초소에서 좀 이제 자유롭게 쉬기도 하고 이런 이제 휴게 시간을 부여를 하는데 이 휴게 시간이라고 해서 그 초소를 벗어나서 내가 뭐 밖에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경비 초소를 뭐 비운다든지 하게 되면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게는 취하되 그 휴게 장소를 뭐 경비 초소 내로 뭐 한다. 이렇게 이제 일부분 제한하는 건 가능하지만 큰 틀에서는 이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휴게 시간은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산임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을 합니다. 가산임금.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상임금이 10,000원이면 1시간 연장 근로를 했어요. 그러면 1시간 분의 임금 10,000원을 더 지급하는 게 아니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150%죠. 15,000원을 지급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정규 근로 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1시간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로를 했어요. 그리고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서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1시간을 더 했어요. 그러면 그 1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 분의 임금이 아니라 1시간 30분의 임금 50%를 가산한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야간 근로도 마찬가지고 휴일 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산 사유가 중복이 되면 중복 가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휴일에 나와서 8시간 이상을 초과를 해서 또 야간 밤 10시를 넘어서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휴일 근무, 연장 근무, 야간 근무가 다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중복해서 가산이 돼야 됩니다. 중복 가산. 그다음에 최초 이제 50에서 중복 가산까지 하게 되면 뭐 150%까지 이제 추가 가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내 연장 근로의 경우에도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법내 연장 근로라고 하는 거는 법정 근무 시간보다 이제 적게 소정 근로 시간을 정한 경우, 예를 들어서 하루에 4시간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기로 정한 경우에 2시간을 더 연장 근로를 했어요. 그러면 법정 근로 시간인 8시간을 초과를 하진 않지만 소정 근로 시간, 당사자 간에 정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다음에 휴일에 나와서 하는 근로의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50%를 가산을 해요. 총 150%를 줘야 되는 거죠. 휴일근로.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분의 100을 가산을 합니다. 그러면 200%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휴일에 나와서 시급, 통상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나와서 8시간을 근로를 한다라고 하면 8시간에 50%를 가산한 1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8시간을 초과를 했어요. 1시간을 더 했습니다. 9시간을 했어요. 그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해서 2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통상 시급이 10,000원이지만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2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죠. 100분의 100을 가산하기 때문에 이제 200%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시급의 각각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 되고, 중복되는 경우, 이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평일에 연장 야간 근로시 이제 가산 수당입니다. 평일에 9시부터 6시까지 소정 근로를 했어요. 그러면 그 근무에 대한 임금이 이제 100%가 지급이 되겠죠. 이거는 근로계약에서 처음에 이제 정한 임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6시에 퇴근 시간인데 퇴근을 하지 않고 20까지 4시간을 추가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휴게 시간은 고려를 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4시간을 근무를 했어요. 이 4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가산 임금이 50%라는 거죠. 그래서 소정 근로, 이 4시간의 근로에 대한 100% 임금에 연장 근로라는 그 가산 임금 50%에서 150%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을 근무를 했지만 실제는 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시를 넘어서 06시까지 또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야간 근로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는 야간 근로는 또 50%를 가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되는 임금은 실제 근무에 대한 100%, 그 다음에 22시부터 06시까지도 다 18시 이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기 때문에 이 초과 근로에 대한 50%를 가산을 하고, 그 다음에 22시 이후에는 또 50%를 추가로 가산을 합니다. 그래서 총 이 시간에 대해서는 200%가 지급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 예시를 보면 휴일의 연장, 야간 할 경우입니다. 휴일에 나와서 8시간을 하게 되면 150%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휴일 근로 자체가 50%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휴일에 나와서 8시간을 하게 되면 1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50%가 또 가산이 돼요. 그래서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제 100% 가산이 되겠죠. 그래서 200%가 지급이 되고, 휴일에 야간 근로, 22시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또 50%가 가산이 돼서 250%가 가산이 됩니다. 총 지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0%가 가산이 돼서 총 250%가 지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유 발생 시 최소 50에서 최대 150%까지 추가로 가산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보상휴가제입니다. 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반드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가산수당, 실제 근로한 시간 더하기 가산임금을 더해서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돈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돈으로. 그런데 사업주가 뭐 예산상의 이유 아니면 다른 사정에 의해서 돈으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가름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57조에서 정해놓고 있어요. 이 도입 요건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 A와 개별적으로 합의를 해서 연장 근무, 야간 근무, 휴일 근로에 대해서 돈을 주지 않고 별도로 휴일을 부여를 하겠다.
이렇게 개별 근로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근로기준법 57조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 대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장에 근로자가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말하는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 10명의 과반수인 최소 6명의 위임을 받은 6명을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 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6명의 위임을 받은 이 보상휴가에 대해서 6명 이상의 위임을 받은 그 근로자 대표를 뽑아서 그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서 그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이 보상휴가제가 유효하다. 그렇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휴가제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게 되면 돈을 주는 거에 가름해서 이제 휴가를 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연장 근무를 4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금으로는 6시간분의 임금을 줘야 되죠. 50% 가산수당. 연장 근로 4시간에 대한 임금 4시간 더하기 여기에 50%를 가산한 임금, 50% 가산하면 2시간에 대한 임금이죠. 그래서 총 6시간에 대한 임금을 줘야 돼요. 연장 근무를 4시간 한 경우. 그런데 이거에 가름해서 휴가를 주는 거기 때문에 휴가도 6시간분의 휴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장 근무 4시간에 대해서 4시간의 휴가를 주는 게 아니라 가산임금까지 고려한 그 시간에 대한 휴가를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휴가제는 임금을 지급하는 거에 가름해서 휴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휴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산임금까지 고려한 그 휴가를 반드시 부여를 해야 됩니다.